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뭐 시장에서 그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는데요.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족기업 학회, 저희가 학회 부회장이면서 네, 학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축에 학술 발표회를 하잖아요. 네. 발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대표님들께서 일선 전문직 분들한테 좀 확인이 어려운 이런 내용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작년에 이제 증여 특례가 2배나 이제 늘어났잖아요. 올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350건 정도 되고요. 네네. 올해는 아직 올해가 한 600건 지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다 끝나지 않은데 벌써 600건. 네. 해마다 그럼 거의 뭐 2배가 넘겠네요.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실제로 저희가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의 양성훈 수석 연구원입니다. 제가 대표님들과 함께 한 지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가장 낮은 세율로 인출하는 이익금 환원, 그리고 주가 조정과 사업무관 자산 축소를 통한 사업 승계를 완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대표님들이 나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 재무 담당도 있는데 뭐 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 그분들도 가업승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수석 연구원님의 하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지.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책자 보면 누구나 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승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 또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좀 줄여야 되고요. 디테일하게 줄여야 되고 사무관 자산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분류하는 자산들이 좀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실수하게 되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증여 특례에 있어서는 사무관 자산이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네네. 네, 이 부분을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보통 컨설팅 하실 때 한 몇 프로 정도가 평균일까요? 10% 전후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 전후.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이제 이걸 알아보시다가 사무관 자산을 체크하시고 네. 어떤 회사는 뭐 30%, 어떤 회사는 5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은지 적은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소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성장에 따라서 이 자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장되게 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무관 자산 축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잘 몰라서 이제 실제보다도 사무관 자산을 더 많이 하는 회사들도 컨설팅 경험상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가업승계 증여 특례 진행할 때 그 증여자 요건 중에 최대 주주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대 주주 요건을 이제 한 번에 실행한 회사는 괜찮은데 우리가 증여 특례 한도 금액 내에서 여러 번 실행하는 회사들이 네.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새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좀 한도가 늘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문의 들어온 게 내가 전에는 최대 주주였는데 지난번에 증여 특례를 해서 예. 지금은 최대 주주가 아니다. 네. 근데 한도 늘어난 걸로 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증여자 요건 중에 그 최대 주주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대 주주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기자 지분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드리면 대표님께서 처음에 지분 70%를 갖고 계시고 타인 주주가 3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지분 70% 중에 40%를 가업승계로 넘기게 되면 이후에는 대표님이 30%, 자녀가 40%, 타인이 3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대표님과 자녀 합계가 70%니까 최대 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이 남아있다면 재차 승계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수관계자라는 그 용어가 나와서 제가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의 들어온 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자녀 합해서 35%다. 네. 예, 근데 그러면 40%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임원 중에 10%가 있대요. 임원은, 임원 중에.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상증세법상의 그 특수관계인과 뭐 네. 여러 가지 뭐 국세기본법 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임원까지 합하면 45%인데 우리 증여특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문의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경우에 그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정확하게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걸로 네 저희도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가족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세법상 임원들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는 40%안 되니까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두 번째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이제 수차례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또 이 세금이 그러니까 예전 기준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추가로 또 할 때는 한도 금액 변경 또 세금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08년 1월 1일 30억을 한도로 도입이 되었고요. 2015년부터는 한도 100억으로 확대되었고, 이때 특례증여세 계산은 5억 공제, 그리고 과표 30억까지 10%,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0%를 적용해서 총 세금 16억이 발생합니다. 2023년부터는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그 600억으로 확대되었고, 이때 세금 계산은 10억을 공제하고 과표 120억까지 10%, 나머지 구간은 20%를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분들이 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제 가업 영위 기간은 20년 이상이고 2018년에 100억을 증여특례했고 올해 추가로 200억을 진행한다면 요럴 때는 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현 제도에 입각해서 300억을 증여특례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전 거를 합산을 하네요. 예. 그래서 10억을 공제하고 120억까지 10%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170억에 대해서 20%니까 총 세금은 46억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기납부세 16억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빼주게 되면 추가적인 승계에 따른 세금은 3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손해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시행한 이제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라고 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배제를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문의가 많은데 그 세부 조건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해야 되고 and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매출의 50%를 초과하고 네. 또 and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요 세 가지가 다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인 경우에는 이거를 일반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 문제는 이제 사업을 잘 해오던 법인이라도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돼서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신청할 때 그 가업 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얘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그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는 제가 대표님들께 권하는 내용이 법인세를 적정하게 내기 위한 그냥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엔드 조건으로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세 9% 구간 없이 19%를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업승계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가업영위기간이라는 걸 따지게 되는데 이때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주업종 매출이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는 가업승계나 그 상속공제 대상 업종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매출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고 매출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이 손익계산서상 주업종 매출의 변동이 없다면 가업의 영위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주업종 매출만 변동이 없다면 네.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한도가 이제 크게 확대가 되면서 뭐 확대 자체는 장점이지만 또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현업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하시면서 실질적인 단점 혹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증여특례 신청 시에 주가로 과세 표준이 고정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아주 네, 큰 무조건 장점이네요. 하셔야죠.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익이 나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 경영자께서 2세 경영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를 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두되는 단점은 우리가 증여특례 신청 시점과는 상관없이 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증여특례한 재산이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외에 추가적인 재산이 50억 이상이 있다면 특례 증여를 할 때 만약에 200억을 특례 증여로 넘기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26억 정도거든요. 근데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그 200억이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가장 큰 장점은 특례 증여를 신청한 이후에 오르는 주가랑은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상속세 지원 마련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해당 부분이 정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100억 이상 증여 특례 하신 기업도 꽤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100억인 경우에 실제 현재는 납부하시는 세금이 크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발생할 이 상속에서는 다시 상속 자산을 합산이 되다 보니 네. 다른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100억만 갖고도 상속세 부담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이미 증여특례 때 세금을 냈지만 일반 상속에 이제 합산을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으면서도 안타깝잖아요. 당장은 이제 한도가 지금 600억까지 늘었으니까 네네. 아주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상속에 다시 합산이 된다. 지금 이제 100억 이상 증특을 생각하거나 이미 한 회사들 100억까지 아니어도 한 50억 이런 회사들에게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속이 발생하면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지분 가치가 300억인데 200억을 증여특례를 하고 나머지 100억은 이제 지분이 나중에 오르겠죠, 가치가. 그거를 가업상속공제로 대비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나머지 100억이 다시 300억 정도로 상승했을 때 상속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 300억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 먼저 신청한 가업승계징여특례 200억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7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예상되는 실패 사례의 전형은 뭐냐면 이 70억을 마련할 돈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300억만 가업상속공제로 갔어야 되는데 앞서 진행한 200억까지 모아서 500억을 가업상속공제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200억에 대한 가업승계징여특례 세금은 26억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26억을 돌려받을 길이 없고 또 하나는 이 징여특례한 주식까지 다시 돌아가신 분의 취득원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나라에 26억을 기부한 꼴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고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증특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거를 상속공제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미리 낸 세금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공제하고 120억까지는 10%, 그럼 12억의 세금이 나오고요. 남은 70억에 대해서는 20%지 않습니까? 그럼 14억, 합치게 되면 26억 원의 징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신청 시점에 26억을 낼 겁니다. 아니면 연부연납하겠죠. 냈고 나중에 200억의 징여특례한 주식 가치가 다시 사전징여 대상으로 상속세 상속 재산가액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매겨 보면 만약에 재산이 50억 이상이라면 이 200억으로 인한 상속세가 100억이 발생이 되는데 기납부세액은 26억을 빼주니까 약 70억 전후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상속공제에는 지금 600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한 100억까지밖에 안 되고 내 나이가 80이니 10년 더 살아도 600억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 틀린 말씀이고요. 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로 가면 상속세 부담은 없는데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의 취득원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뭐 자기 주식으로 이익금을 환원한다든지 아니면 양수도를 한다든지 주식을 그런 때는 무조건 다 취득원가를 5천 원이나 10,000원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27.85% 세금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여특례를 했을 때 장점은 회사의 지분 상승분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속세를 선납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그대로 이연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용어가 네네. 공제라는 게 조금 안 맞게 느껴지네요. 네. 상속세 2월 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우리 수석연구원님께서 실무적으로는 네. 이제 한 뭐 100억에서 500억 사이 회사들의 이런 승계를 준비해 주실 때 네. 징여특례, 상속공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때 가장 세금도 네. 적게 내고 또 추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정도 회사라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지분 가치가 500억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를 우선 징여특례로 넘기는데 이 300억을 150억으로 만듭니다. 네, 300억. 시가총액을 조정하는 네. 거죠. 네. 150억으로 만들어서 300억 가치를 징여특례로 넘기고요. 남은 200억은 이제 돌아가시는 시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아무래도 많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또 600억 한도 안에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가업상속공제로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는 가업승계징여특례, 40%는 상속공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님, 300억이 150억이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인데 요새는 자산의 80%에 걸려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에서 컨설팅에서 네, 해보신 거니까 네. 확실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우문이었는데
나중에 상속공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리스크는 저희가 이렇게 상속이 돼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을 보니까 일단은 직원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네. 일반 상속으로 간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업무관이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증여특례 해주실 때는 이걸 이제 계획적으로 아까 주가도 낮추지만 사업무관도 상당히 줄여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도 손도 못 대고 그 다음에 사업무관도 손도 못 댄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증여특례를 활용은 하되 그 전에 주가를 낮출 수 있다면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게 절세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이 19년간 가업승계를 통해서 실제로 예전에 공제가 적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네. 현장에서 느끼면서 리스크를 지금 찾아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님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대표님 연세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 증여특례는 신청 당시에 주가로 과세 표준이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분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좀 높은 금액으로 신청하더라도 텀이 있는 거죠. 네. 상속세 지원 마련할 수 있는 텀이 있다 보니까 불리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만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네. 제가 이 증여특례 진행하는 이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는 증여특례를 이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3단계요? 이제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는 실행 단계, 세 번째는 상속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 시가총액이랑 사업무관 자산 이 축소 작업을 2, 3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은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사업무관 자산 축소는 이 거다보유 현금이나 대여금, 금융투자자산 위주로 조정을 하는데 부동산이 많지 않다면 현재 시가총액의 50%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 단계에서는 증여특례 실행에 따른 증여세 재원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증여세를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연부연납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거고요. 상속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여특례에 따른 이 해당 주식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속세 지원 마련 대책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속 대책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가장 안타까운 그 사업승계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증여특례한 주식까지 다시 상속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증여특례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셨을 텐데 국가에 기부하는 꼴이 되니까 그 점은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상속공제로 간다고 해서 세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사업무관은 다 일반 상속세를 내셔야 되고 네네. 또 다시 또 5년간 유지기간을 또 지키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직원도 직원 수도 유지해야 되고 90% 이상 평균 90% 이상 유지해야 되고 총급여도 90% 이상 유지돼야 됩니다. 네, 오늘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상속 공제로 이제 회사를 가업승계를 받으셨는데 네. 직원 수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직원 중에 5분이 이제 퇴직 시기가 돼서 퇴직하는 거는 봐주냐 그 90%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다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좀 억울하신가 봐요. 네네. 내가 퇴직시킨 것도 아니고 네. 이분들이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유지해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댓글이 이제 오늘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네, 전혀 봐주지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상속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직전 2년간 정규직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게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소수점으로 뭐 30.78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31명으로 카운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30명으로 카운팅도 안 합니다. 30.78로 그대로 카운팅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90% 미만으로 빠지게 되면 네, 위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승계 받는 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증여특례 한도가 늘어나서 장점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뭐 600억이 안 넘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혹은 또 증여특례 신청을 하고 이제 안심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에게 숨어 있는 리스크를 찾아드렸습니다. 네. 네. 대표님들 증여특례를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그냥 상속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신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을 신청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부의 말씀 추가로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자꾸 상속공제를 말씀하시니까 네네. 상속공제 제가 사례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대표님의 뜻대로 가업상속공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과반이 넘습니다. 네, 그 점 꼭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업상속공제 신청 전까지 사무관 자산을 조정하게 되는데 현금 과다 보유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손 쓸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래 나오는 세금을 뭐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찌됐든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대표님 연세 만 60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주가를 최대한 조정해서 우선 신청하시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로 가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이제 70세인데 무슨 상속공제를 생각해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네. 가업승계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해야 되며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를 몇 년 전 시간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증여특례는 이 시가총액 100억이 넘는 지분 가치라면 조정하는 데 한 3년 정도. 네.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네, 100억 네. 이상이 되는 회사들, 네.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다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정도는 주가를 조정하는 시간과 이 사무관 자산 축소 시간으로 잡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주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 잘 조정하냐가 절세의 꽃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들 상속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준비할수록 내 뜻대로 최소한의 세금으로 우리 자산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